뉴욕 한인회가 오늘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세금 보고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토비안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의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60대 한인이 맥도널드를 상대로 $10,000,000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한국 정부의 주말 한국 학교 지원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코리아타운 번영회가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모색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 현 집행부는 32대 회계 부실로 인해 현재까지 2012년 세금 보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인회 민승기 회장은 맨해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대 한창현 전 회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 회계 관리 부실에 대한 공방이 제33대 현 집행부까지 이어지면서 2012년도 세금 보고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2월부터 비영리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를 고용해 32대 한인회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인회에 보관된 자료로는 세금 보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계 관련 자료 보충을 위해 한인회는 한창현 전 회장에게 지난 4월 9일 회계사의 협조문과 함께 공식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한인회는 이번 세금 보고를 통해 32대 회계 관련 의혹들의 진상도 밝혀낼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세금 보고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세금 보고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32대 회계 관련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비영리 단체가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사의 오딘 리포트에 수입과 지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전 회장이 명확한 회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세금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인회는 벌금이나 최악의 경우 비영리 기관 자격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올해 8선에 도전하는 토비안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8선에 도전하는 토비안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은 대표적 친한파 의원으로 불립니다. 최근에 뉴욕주 교과서에 동해표기 법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내년에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는 공립학교의 설날 공휴일 지정하는 법안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런킴 의원이 뉴욕주 하원 의원에 도전할 당시엔 그의 런닝메이트이자 멘토로 김 의원의 한인 최초 뉴욕주 선출직 정치인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퀸즈 도서관 앞에서는 올해 8선에 도전하는 스타비스키 의원을 역시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And for the last few years, the senator has delivered over and over, not just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the entire community of Queens. You know, she's going to go through some of the top issues that we worked on together, but I'm here to lend my full support for Senator's re-election this year. 토비안 스타비스키 의원은 퀸즈의 주택난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Flushing and in fact Queens County, a place where people can live, can go to school, and can earn a living. And so I appreciate the Assemblyman's support, and let's hope that we work together for many years to come. 올해 뉴욕주 예비선거는 6월 24일이며 스타비스키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주 상원과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한편 런킴 의원은 스타비스키 의원이 나서는 뉴욕주 상원의원 제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의 출마와 관련한 질문엔 자신은 지역과 뉴욕주 전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맥도널드 직원에게 폭행당한 60대 한인이 맥도널드를 상대로 $10,000,000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폭행뿐 아니라 인종차별적 욕설,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의 침해 등이 소송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플러싱에 거주하는 62세 제임스 김 씨는 지난 10일 퀸즈 카운티 법원에 맥도날드 본사와 뉴욕지사 퀸즈 플러싱 매장의 루시 사자드 매니저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 30분쯤 맥도날드 매장을 찾은 김 씨는 10분을 기다린 뒤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이때 매장의 매니저 사자드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커피를 줄 수 없다. 당장 내 식당에서 나가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항의하며 핸드폰을 꺼내 현장을 촬영하려 하자 사자드는 카운터 뒤에 있는 5피트 길이의 빗자루를 꺼내 김 씨의 오른손을 내리쳤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도 망가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가까스로 머리와 눈의 가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손에 검은 멍이 들었고 휴대전화도 망가졌습니다. 사자드는 현장에서 CCTV와 다른 고객들의 증언을 통해 중폭행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문경 변호사는 사자드가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수 민간단체로 시작한 많은 주말 한국 학교들이 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 정부의 지원이 소폭 늘어나면서 좀 더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기대해 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171개 교회 2014년도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 총액이 79만 4,650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71만 3,317달러와 비교해 약 11.4% 증가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지난 11일 각 한글학교에 2014년도 상반기 학교 운영 실태 조사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2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 수, 교원 수, 임대료 및 인건비 지급 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희동 원장은 올해는 한글학교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초 조사를 강화하고 재학생 수 등을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협의회 지원도 맞춤형 사업 등 한글학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학교는 미국 50개 주에 약 1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교육부와 재외동포 재단이 약 4분의 1을 도와주지만 나머지는 자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인타운 맨해튼 32가 하지만 거리에 들어서면 상점 앞에 쌓아놓은 검은 쓰레기 봉지와 빈 상자 묶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음식 쓰레기에서는 액체가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번영회가 쓰레기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맨해튼 32가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쓰레기 더미는 우체통은 물론 인도를 막기도 하고 도로까지 가로막아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번영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윤혁 회장은 각 업소가 서로 다른 쓰레기 수거 차량 업체와 계약하다 보니 각자 다른 시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서 쓰레기 더미와 여기서 나오는 악취로 32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20여 개 한인업소들은 앞으로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는 쓰레기 업체 하나를 선정해 공동 이용할 것과 각 업소에서는 행인들이 많이 지나지 않는 오전 1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업소들의 쓰레기도 문제지만 오피스 빌딩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문제라며 건물주나 슈퍼바이저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쓰레기
승객이 수거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번영에는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32가의 한국의 전통미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인 청사초령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쉽게 업소들의 특징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K타운 지도를 제작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크레딧 카드 정보를 빼내는 스키밍 장치가 뉴욕시 전철용 메트로카드 발매기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승차권 발매기에서 발견된 후 올해 들어 두 번째이고 지난 10월 나소 카운티 그레인렉 승차권 발매기까지 합하면 세 번째인데요. 승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불법 크레딧 카드 정보 유출 장치인 스키밍이 지난 9일 맨해튼 59 스트리트과 컬럼버스 서클역 발매기에서 발견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승차권 발매기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초소형 카메라까지 함께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발견된 역은 다른 전철역보다 승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어서 승객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발견한 승객은 크레딧 카드 입력기에 전선들이 나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전선을 뜯어낸 뒤 역무원에게 전달했다고 MTA는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메트로카드 발매기에 크레딧 카드 입력기에 스키밍 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발매기 위쪽에는 초소형 비디오 카메라가 전기 플러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작동을 위한 배터리와 전선 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스키밍 장치는 크레딧 카드 뒷면에 마그네틱에 담겨 있는 카드 정보를 빼내고 위쪽의 카메라는 승객이 발매기 자판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촬영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전철용 메트로카드 발매기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MTA는 크레딧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현금으로 메트로카드를 구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는 식당 위생 등급제 시행 후 식당들의 위생이 좋아졌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을 빙자해 벌금 수입만 늘렸을 뿐이라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어제 뉴욕시 식당 위생 등급제 시행 후 식당들의 청결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벌금은 업주들만 힘들게 한다고 아티엄 매투소브 뉴욕시 의회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지난 2010년부터 식당 위생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준을 토대로 각 식당의 위생 등급을 매기고 식품 온도와 보관 상태, 개인 위생과 기구 및 시설 유지 보수 등에 대해 적발해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중독을 호소하는 뉴욕 시민들은 지난 2009년 2066건에서 지난해에는 230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매튜 소브는 뉴욕시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보건국은 A등급을 받은 식당의 수가 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A등급을 받으면 최소 1년은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식당 위생 등급제도 시행 후 관련 벌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시행 전 연평균 3천만 달러였던 관련 벌금은 이 제도가 시행된 후 4,5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매튜 소브는 검사관의 독단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콘 에디슨사가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제작했으며 콘 에디슨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안전사항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스트 할렘의 아파트 가스관 폭발과 붕괴 사건의 원인이 가스 누출로 드러난 가운데 콘 에디슨사가 이민자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등 다국어로 가스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30초 분량으로 제작된 영상물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구사하는 콘 에디슨 직원이 직접 출연해 가스 누출 시 안전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행동할 것이 주제입니다. 만일 가스 냄새 또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면 일단 집 밖으로 나와 신고할 것, 창문을 열고 가스레인지나 전기 스위치 등을 건드리지 말 것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콘 에디슨사는 웹사이트는 물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콘 에디슨이라고 치면 쉽게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콘 에디슨은 뉴욕시 5개 보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4,300마일에 달하는 천연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